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월 1억씩 국정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이 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아마도 자신들은 돈을 전달한 창구에 불과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리겠죠. 말하자면 대통령의 통치자금에 속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런가? 탄핵 전국이 한창이었던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들 3인방을 20여 년 전 면접 보고 채용하고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각종 보도가 쏟아졌었죠. 심지어 17년간 최순실의 운전기사를 했던 김모 씨는 3인방을 최순실의 종이라고까지 증언을 했었습니다. 만약 40억에 이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사용 권한을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국정원 공작비가 국가안보가 아닌 대통령 의상은 물론 각종 미용 시술에 사용됐다면 국민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운 가정입니다만 검찰은 이 대목을 반드시 수사에 밝혀내야 한다. 아직도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 아니며 대통령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죠. 이제는 그 끝을 좀 봤으면 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두 사람이 구속됐죠? 네, 오늘 새벽에 구속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이렇게 해서 3인방 모두가 지금 수감된 상태인 건데 아직도 태블릿이 최순실 것 아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죠. 실제.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3차 담화에서도 사실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잠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미용시술은 국익이 아니에요. 네, 국익이 아닌데 사실 이 3인방에 대해서 작년 말 올해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언론 역사상 이렇게 활발하게 탐사 보도를 한 적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레벨의 미디어들이 사실은 최순실의 과거, 최태민 씨 또는 3인방의 과거에 대해서 추적 보도를 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잠시 되짚어 보면 일단 98년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달성 지구당의 총무 과장이 안봉근 비서관이었어요. 관련해서 올해 초였던 걸로 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JTBC의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3인방을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출연했던 사람 중에 한나라당의 달성지구의 관계자가 나와서 그리고 또 박근혜 의원실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관둔 전직 보좌관이 나와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면접은 최순실 씨가 봤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또 다른 방송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구속된 추천한 사람은 나성린 전 새누리당 의원이고 당시 나 의원도 면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 게 아니다. 최순실 정년에 언급했었고 그때 1년 일하고 관뒀다고 증언한 그 비서관 후임으로 온 사람이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군요.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윤회 씨의 비서처럼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라 정윤회 씨의 비서처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의원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남 안가에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업무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네, 소위 삼성동 팀이라고 해서 여의도에서는 꽤 유명했었습니다. 이런 증언은 사실 여러 매체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 17년 운전기사 했던 김모 씨, 이분이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일보 이런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안가는 신사동에 있는 S빌딩, 예, 한국문화재단, 예, 거기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사실상 업무 지시를 다 했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3인방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다. 예,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탄핵되기 전입니다. 대통령의 사람, 그게 대통령이 물론 직무정지 상태였긴 했지만 아직 탄핵되기 전의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었는데, 증언이었는데 3인방은 순실이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순실이가 뽑았고 순실이의 사람이고 순실이의 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박근혜 의원 위에 정윤회 실장이 있고 정윤회 실장 위에 최순실이 있다. 그 얘기를 17년간 운전기사 했던 분이 했죠.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 관계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3인방이 이제 돈의 용처를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예. 저는 세세한 용처를 몰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인방이 이렇게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별도로 매달 1억씩 받는 걸 최순실 씨가 몰랐다고는 저는 생각하기 힘들다. 3인방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3인방이 대통령도 속이고 최순실도 속이고 국정원에서 1억씩 받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국정원에는 추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돈이 만약에 최순실 씨에게 했다면 3인방이 몰랐을 리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 사건을 보자마자 저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은 오히려 최순실의 요구로, 각종 의상, 미용시술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돈을 3인방을 참고로 해서 받아서 최순실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썼을 가능성, 예. 각도로 완전히 틀어서. 그런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태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혹은 최순실과 3인방의 관계를 보자면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네, 물론 아직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전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윗사람에게 사용처를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 쪽으로 당연히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인하겠지만, 예. 또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작년 6월인가요? 국정 처음으로 미르랑. 네, TV조선이 보도했었습니다. 보도했을 때부터 국정으로부터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그 이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금을 줄지 않다가 그 이후로부터 예금을 줄었다고 하는 걸 보면, 예. 그런 연관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 대목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이 이제, 공작비였대요. 예. 네, 그렇죠? 국정원이 특수공작 사업비였다라고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작 사업비에는 대북 공작과 해외 공작 활동, 대테러 비용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의 취지와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 안전에 쓰이라고 하는 것을 미용시설에 썼다면 끝판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때까지 나온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자, 그게 밝혀질지 좀 두고 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국정원의 또 다른 5억 원으로 이른바 진박 후보를 가리기 위해서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틀 전에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글쎄, 이것도 뭐 결과가 나오겠죠. 예. 불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몰래 국정원 돈까지 끌어다
줬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지금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받던 국정원이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 같은 것들을 꾸렸다라는 것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 수사에 방해해왔던 건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데에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국정원 간부급 유모 씨가 억울하다라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건데요. 유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문성군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제작했다라는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인 추 전 국장은 빠져나가고 지시를 이행한 자기만 구속된 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과거 사건까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나비 효과예요. 예. 추 국장의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예. 여론은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졌는데 어쨌든 추 국장은 그렇게 빠져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기각으로 인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예.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예. 풀어줬는데 왜 나만 잡아놓은 거야 그럼 하고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밝혀내기 이제 이렇게 자백하지 않았으면 밝혀낼 수 없는 사안인데. 예, 그렇죠. 꽁꽁 숨겨놨던 사실인데요. 네. 4년 전에 댓글 수사팀의 압수수색 때 벌어졌던 사기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밝혀질 줄 몰랐을 거예요. 국정원에서도. 이걸 이제 억울해서 얘기했더니 나비 효과로 추 국장도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더 큰 죄로 더 죄가 커져서 그리고 검찰 간부 3명이 동시에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된 거죠. 예. 예, 아직 발부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됐죠. 예,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 사안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대단한 나비 효과입니다. 자, 영장을 기각했던 당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저희가 화냈던 것 사과드리고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 작성과 지원과 관련해서요.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뉴스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입수했다라는 건데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경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삼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화이트리스트 특별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아, 참. 평상시 같았으면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예, 포탈을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하는데 그 직접적인 돈의 집행은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주도하고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무슨 국가기관도 아닌데 국정 운영하셨어요. 예.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정경련 한 관계자의 멘트가 있습니다. 김한표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얼마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하면 삼성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의 미전실, 최순실 말사진과 관련해서 예, 책임이 그 책임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예. 그 미전실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집행할 때 집행 책임자였다. 뭐 이런 의미의 기사고 사실은 대단히 굉장한 뉴스인데 포털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현재. 예. 이뉴스투데이의 단독이고 굉장히 큰 단독이거든요. 청와대는 최순실이 운영했고 예. 국정원 삼성이 운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청와대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건 뭐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그 자금의 집행을 삼성의 미전실이 주도했다는 거는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예. 네, 또 미전실 관계자 그러니까 미전실 그 전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경련 관계자의 멘트에 따르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실질적 그림을 그리면서 실무에까지 관여했다라면서 보수단체는 물론이고 특정 대학생 단체까지 지정해줬다라고 합니다. 삼성 미전실에서 여기 돈 주라 하는 걸 주도했다는 거잖아요. 예. 참네. 이 뉴스는 매우 중요한 뉴스라 포털에서는 찾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굳이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고용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문진은 MBC 최대 주주인데요. 이에 따라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문진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오는 8일 정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 이사장은 뭐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던 분이죠. 예. 지금 그걸로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저를 사람이 아니라 바야바로 본다든가 사스카치, 예, 추바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굴절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수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박문진. MBC의 최대 주주죠, 박문진. 사실 박문진의 수장이 대통령이 아니라 사장을, 네, MBC 사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드디어 이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네, MBC 노조가 지금 파업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박문진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근데 그래왔다. 예, 이제 해결의 길이 보이네요. 그 다음은요? 네, 바야바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뉴스가 있는데요. 네, 내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최초 인터뷰에서 내보낸다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의 같이 서 있는 모습들이 이미 화면에 나오던데요. 굉장히 놀라운 케미를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형제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직접 보시면 사이즈가 완연히 달라요. 뼈 없는 치킨 주문해서 같이 드셨나요? 아, 그때 이혼 뉴스는, 예, 뉴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면, 내일 밤 11시에 하는 블랙하우스 제가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대놓고 네. 이렇게 홍보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TBS 사장님 절 자르십시오. 예. 근데 뉴스성이 있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 이후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월요일 날 뒷이야기, 방송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유병원 씨와 장남 유대균 씨를 체포할 때 이런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 남녀 관계가 어떻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십성 뉴스가 집중됐습니다. 예, 뼈 없는 치킨을 소심한 목소리로 주문했다라는 게 채널A의 그 유명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가서 물어봤는데, 이리저리 다 파악해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두렁 시계와 같은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 뼈 없는 닭을 주문했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이 내용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그렇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예.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죠. 예.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 내일 방송에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제가 아무하고도 인터뷰하지 않는 분들 만나서 이제 깊은 내막 듣고 오는 게 제 전공이거든요. 예. 일부러 들으실 수 있다. 내일 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 윤리위에 탈당 권고를 받고 열흘 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명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 쪽 생각입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열흘이면 자동 제명되는 이거 하나 못해서 한국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또한 미뤄두겠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안인가. 예. 한국당이 현재 처지를 말해주는 뉴스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구글과 네이버가 날성 공방을 벌였는데요. 세금 회피 논란과 네이버의 뉴스 편집 논란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공식 자료와 반박 자료 등을 내면서 잇따라 설전을 벌인 건데 구글 코리아가 어제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재밌는 대결입니다. 이것은 네이버하고 구글이 이제 세금을 내네 어쩌네
그 네이버 쪽에서 구글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고용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공격을 했고, 왜 구글을 여기다가 끌어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글 코리아 쪽에서는 세금 다 내고 있고, 고용도 수백 명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공을 한 게 이제 구글 검색은 객관적이다. 네, 그렇죠.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고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이는 주장인 거죠. 당신들은 그런 영향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많잖아. 이런 먹이는 것이고. 세금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이해진 창업자가 전 의장이 뭔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대목은 제가 판단할 정보가 없고, 다만 검색에 관해서 네이버가 구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이버의 검색과 구글의 검색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근데 구글이 뭐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이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런 포털의 기능을 하는 곳이 사실상 개별 미디어보다 훨씬 언론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언론과는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네? 국장감사 내내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특히 페이스북이 이미 미디어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제도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 대선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왜냐면 그런 광고들이 미국 대선 광고인데 어떻게 러시아 루블화로 지불이 네, 그렇죠. 되냐. 이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인데 그걸 다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트위터 광고를 통해서 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하고 유사한 논쟁이에요. 네, 미상원에서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확히는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관련된 청문회였는데,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3사 관계자도 소환해서요. 그와 관련된 문제를 따져 물은 겁니다. 여기서 근데 핵심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기능 때문에 뉴스를 게재하고요. 링크로. 네, 지난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러시아 관련 계정이 작성한 정치 게시물을 받아본 미국 사람이 1억 2,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어나 네이버의 뉴스 편집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데 사실 유사한 논란입니다. 네, 예. 미국에서도 구글이 언론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라라는 추궁당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은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죠. 예. 예. 근데 구글은 이렇게 말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편집해서 재배치하고 뭐 이게 없거든요. 구글에서는 뉴스 검색이 될 뿐이지. 자, 유사한 논란이 있다. 이 사안 한번 또 다뤄봐야 되겠네요. 예. 구글과 네이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